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전나훈입니다. 여러분과는 대기 환경으로 만나게 됐는데 상당히 좀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 대기 환경이라는 그 자격증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와 그리고 어디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 공부를 제가 수년 동안 학생들과 소통에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기 환경 기사, 산업 기사 오늘은 이제 OT 시간이어서 이 자격증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할 때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고민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전달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되시면 시험에 합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기라는 과목이 여러분들께 와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묶어보면요. 저는 다양한 좀 컨텐츠를 중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판서로 이렇게 진행하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다면 아주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좀 컨텐츠 중에 쩐쌤이 간다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름이 이제 좀 바꿔가지고 나훈이가 간다로 좀 바꿨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면은 집진 장치라는 게 있다. 전기 집진 장치. 전기 집진 장치라는 거는 전기로 이제 먼지를 잡는 기계를 얘기하는데 그것만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기 집진 장치가 어떻게 해서 머리 잡는 거지라는 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진 않는데 그걸 그릴 수 있도록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갑니다. 제가 직접 집진기로 가서 실제로 이렇게 이 원리를 통해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먼지가 잡히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는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와 닿아서 문제를 푸는 훨씬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공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질, 대기, 폐기물 뭐 할 거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태 찍어놓은 것 중에서는 이제 대기 관련한 것들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도 몇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찍고 있으니까요. 요걸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간파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데 Q&A예요. 질문과 답이죠. 이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셨구나. 그제서야 저는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학생들을 쭉 봐오면 그 합격한 학생이 있고 불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출발선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출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환경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 전공을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서 뭐 화학적인 베이스라든지 환경공학에 대한 뭐 기초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능숙하게 좀 된다는 상태여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공학을 지금 모르고 심지어 내가 비전공자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출발선은 중요하지가 않은데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가?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 계속 넘어가면요. 뒷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라는 과목은 5과목,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과목들이 각각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이론이 잘못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문제를 틀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Q&A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면 이게 궁금하셨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 때까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시험에 관련 없는데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저는 공부하고 그 시간이 또 행복합니다. 이걸 내가 또 공부함으로써 나도 성장하는구나.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하는 연구인데, 함께하는 연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강의를 내가 지금 대기환경 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플러스 선생님 저는 기사 자격증 따면서 공무원도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저는 기사 자격증 준비하면서 공단이나 공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교재 범위 이외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제가 대답해야 될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저도 계속해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하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중에 오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틀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정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출제위원분들이 출제해놓고 나서 아이고 이거 잘못 냈네 해서 정정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수험생이 보다가 이거 이상한 것 같아서 이의 제기를 해갖고 그게 정정 처리가 되는 경우예요. 근데 두 번째의 경우에 수험자가 이의 제기를 할 때 이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근거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아니 선생님이 보시고 저 같은 강사분들이 이렇게 이의 제기하면 되잖아요. 이 이의 제기는 수험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의문이 든다. 답이 오답인 것 같다. 라고 물어오시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다 하나라도 더 맞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시험 개요하고 그런 이제 비법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좀 열려 계신가요? 마음이 열려 주셨나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당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좀 당기고 그 다음에 밀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좀 당겨보실 생각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열어주셨으면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시험 개요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볼게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어떤 사람이지? 그걸 알아야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의 지식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라고 하면요. 대기오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딱 보고 지금 이거는 황산화물로 오염이 돼 있네. 또는 뭐 질소산화물로 오염이 돼 있네. 지금 뭐 미세먼지가 좀 많은 상황이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쉽게 와닿는 게요. 기사, 산업기사. 이거 의사랑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죠. 이분이 배탈이 나셨구나. 이분이 지금 감기구나. 이거 지금 판단하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는 대기 오염이 지금 오염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오염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구를 사용을 하세요. 뭐 온도계를 잰다던가 아니면 청진기를 대본다던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뭐 MRI를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염된 공기 또는 오염된 굴뚝의 배출가스를 채취를 해서 그걸 실험을 통해서 여기에 오염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은 굉장히 오염이 심한 상태니까 즉각적인 처리를 하는데 처리 장치를 여러분들이 설계까지 하는 또는 이러한 쪽으로 예방을 하는 최적의 처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염이 나왔을 때 오염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처리를 도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을 갖추려면은 지금 이 5가지 과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